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당뇨병 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고은입니다. 오늘 누구나 쉽게 하는 당뇨병 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그 몸에서 가장 필요한 포도당이 뇌와 다른 장기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슐린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혈당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고혈당의 증상으로 많이 느끼시는 게 소변을 자주 보고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 많이 먹게 되고 체중이 감소가 되고 피로하고 두통 등의 증상들이 있지만,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그렇게 당뇨병 초반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당뇨병의 증상으로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당뇨병이 진단이 됐을 때 의사들한테 이제 갔을 때 두 가지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당뇨병의 종류를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앞에는 제1형 당뇨병, 그다음 제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슐린이 이제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소아이거나 아주 젊은 환자이거나 아니면은 췌장암 수술이나 췌장염이 오래된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95%의 환자는 제2형 당뇨입니다. 가장 흔한 당뇨병으로서 이제 보통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게 되고, 운동 부족이나 비만, 또 유전, 식이요법, 운동 등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고, 대부분 운동과 식이요법을 말씀드렸지만 먹는 약과 인슐린의 주사약으로 병행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당뇨병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대부분은 8시간 공복 시에 혈당을 재서 126이 넘거나, 당화 혈색소라는 게 6.5%가 넘거나, 혹은 전형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다음 다갈증의 증상과 아무 때나 쟀을 때의 혈당이 200 이상 이거나, 아니면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라고 하는 설탕물 같은 물을 마시고 2시간 뒤 혈당을 재서 200이 넘었을 때를 저희가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 기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더라도 저희가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당뇨병 전 단계, 저희가 내당능 장애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당뇨병 전 단계는 공복 혈당 장애는 공복 포도당이 100에서 125, 그다음 내당능 장애라는 거는 앞에 말씀드린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에 2시간째 혈장 포도당이 140에서 199,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를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의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시점이 되게 됩니다. 당화혈색소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드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의 진단 기준으로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을 당뇨병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정상 범위는 우리가 이제 4에서 5.6% 정도 되는데요. 1% 상승은 혈당으로는 30mg per 데시리터의 상승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1년에 한 4회 정도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6.5%를 아까 얘기를 드렸을 때 한 130에서 140 전후 그 위로 해서 이렇게 1%씩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왔을 때 7%, 8%, 9%, 10% 있을 때 평균 혈당이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고 얘기는 하지만, 뭐 최근에는 사실은 꼭 나이라는 게 이게 모든 게 질병과 그다음에 정신적인 것과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가능성과 그런 것들을 다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혈당 조절 목표가 약간은
가끔 한 7%, 7.5%, 한 8% 아래쪽으로 좀 조절하는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혈당이 높은 것도 위험하지만 저혈당의 발생이 더 위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환자마다는 이렇게 인지 기능이 정상이고 독립적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7% 아래쪽, 그다음에 경도 인지 장애를 가지면서 일상생활에 조금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7.5% 아래쪽. 그렇지만 중증도의 치매와 일상생활의 기능 장애랑 중증 기저질환 혹은 요양시설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8% 아래쪽 정도로만 이제 저희가 혈당 조절을 하는 정도로 저희가 이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뇨병 치료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게 되는데요. 당뇨병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 합병증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의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뇨병을 조절하게 됩니다.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 두세 배가 일반 사람들보다 증가하게 되고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일반 사람보다 2배에서 4배, 그리고 다리가 썩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하지에 절단을 할 가능성이 15배나 증가하게 되고 고혈압 또한 발생이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해서 눈의 뒤쪽에 있는 망막이라는 데 출혈이 오거나 백내장, 녹내장으로 인한 시력 손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명의 원인의 1등이 당뇨병입니다. 또한 또 저희가 이제 많이 걱정하는 콩팥이 나빠지면서 부종이 생기고 결국은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투석의 1위도 또 당뇨병입니다. 또 아주 당뇨병이 오래돼 가기 시작하면 양쪽 발끝에 저림이랑 통증,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심한 기립성 저혈압으로 환자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오게 되는 이런 신경의 손상이 올 수가 있고, 앞에 말씀드린 발끝의 궤양이나 골수염으로 절단을 하게 되는 확률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당뇨병을 잘 조절을 해서 이런 합병증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게 저희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관리의 목표는 혈당을 정상에 가깝게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고, 또 뒤에도 말씀드릴 콜레스테롤 농도를 안정화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다들 이제 그 기대하시는 건강 수명, 건강하면서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삶의 질의 향상이 당뇨병 관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당뇨병에 있어서 저희가 저같이 이제 환자를 오래 본 의사들 입장에서는 고혈당보다는 저혈당이 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 저혈당이 되면 이렇게 결국은 갑자기 손이 떨리거나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다가 결국은 의식이 소실이 되면 이렇게 중증 저혈당, 그러니까 중증 저혈당이라는 거는 혈당이 거의 50 미만대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망의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전에 이런 그 혈당이 50 미만까지 떨어지는 중증 저혈당의 과거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신경병증이 있거나, 아니면 신장이 나쁘거나 치매나 그다음에 이렇게 활동이 많지 않거나, 또 여러분들처럼 나이가 조금 많으시거나 체중이 낮거나 그다음에 당뇨병이 너무 오래 되거나 너무 혈당이 조절이 잘 된 분들은 이런 저혈당으로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고, 이 저혈당으로 쓰러지게 됐을 때는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뇌출혈이나 그다음에 중풍 같은 뇌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혈당의 증상, 아까 말씀드린 손발이 떨리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눈앞이 깜깜하거나 어지럽게 되면 바로 혈당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혈당이 70 미만이 확인이 되면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15분 휴식하고 다시 혈당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때는 주의하실 거는 의식이 없으면 음식을 먹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을 때 음식이 들어갔을 때 그게 사례가 걸려서 이 폐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환자의 사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폐렴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으면 절대 음식을 먹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저혈당이 올 때 앞에 말씀드린 이 탄수화물 섭취로는 꿀 한 숟가락 혹은 설탕 한 숟가락 정도, 아니면 요구르트 1개 혹은
주스 4분의 3컵 정도 아니면 사탕 3개나 4개 정도를 드시고 15분 정도 휴식하고 다시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식사가 어려우면 뭐 이렇게 우유나 두유 같은 거를 같이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거는 초콜릿 같은 것을 저혈당이 올 때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초콜릿은 지방이 함유된 간식이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느려서 저혈당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이런 꿀이나 설탕, 요구르트, 주스, 사탕 등을 복용하는 걸 하고요. 당뇨병이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 등산이나 운동을 많이 가시게 될 거나 밖에 외출을 하실 때는 잠바 주머니나 바지 주머니나 가방이나 아니면 핸드백 등에 이런 요구르트 혹은 사탕 같은 거는 가벼우니까 들고 다니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탕 같은 거를 꼭 여러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버릇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또 여러 어르신 중에 이제는 거의 담배를 피는 분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근에도 담배를 많이 못 끊는 분들이 계신데요. 당뇨병에 있어서 일상생활의 그 습관 중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를 뭐 전혀 안 피우셨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담배를 피시게 되면 이렇게 담배를 끊으셔도 한 달이 지나야 심근경색 위험이 감소되고 1년이 지나야 위험이 반감되고 5년이 지나야 뇌졸중의 위험이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면 내일부터 건강한 게 아니라 5년이나 지나야 중풍의 예방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풍이 이제 위험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10년이 지나야 폐암의 위험이 반감되고 15년이 지나야 심근경색의 위험이 정상인과 같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신다고 해서 하루 뒤부터 건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담배는 끊고 담배는 쓰레기통으로 버려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당뇨병에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와 운동요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식사요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그려보면 단순당은 이렇게 밥 먹자마자 거의 30분 내에 혈당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혈당이 과일, 그 다음에 쌀이나 밥 같은 곡류, 그 다음에 우유군, 그 다음이 천천히 올라가는 게 어육류의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당질, 그러니까 단순당과 탄수화물은 혈당 상승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여러 어르신들이 이제 보시면서 많이 주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부화지사라는 게 뭐냐면 당지수의 개념에 전형적인 일의 섭취량을 반영한 건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당지수가 55 미만이면 저당이라고 하고 당지수가 70이 넘으면 고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고당 그 지수가 있는 걸 보면 여기 보면 찹쌀밥, 그다음 흰밥, 구운 감자, 이제 수박. 이런 것들이 이제 당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수박 같은 것도 많이 드시지 말게 얘기를 하고 또 어르신들이 그래서 흰밥이 많이 높으니까 이제 잡곡을 많이 해서 드시게 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여기 보시면 55 미만의 저당을 보면 여기 고구마까지는 아이스크림이나 고구마까지는 이제 고당 쪽에 해당이 되지만 현미밥, 호밀빵, 두유, 대두콩 이런 것들은 저당 지수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 레벨에서도 상당히 혈당이 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현미밥이나 그다음에 빵도 호밀빵, 그다음 우유 많이 드시면 좋고요. 콩 종류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한 60에서 65kg 정도의 그 어르신들이 한 1800kg 정도 하루에 이제 드시게 되는데 그 식당 상차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아침 같으면 잡곡밥, 그다음에 연두부, 콩나물국, 미역줄기 볶음, 그다음에 물김치, 그다음에 우유 하나. 예를 들어 점심은 조밥에 고기볶음에 오징어 무침, 들깨 팽이 버섯탕, 그다음에 연근조림, 청경채 나물, 그다음에 사과 80g, 사과 한 3분의 1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녁 같으면 현미밥에 이제 돈육 고추 잡채, 동태전, 왜냐하면 단백질이 필요하니까요. 그다음 된장국에 마늘쫑 볶음, 그리고 간식으로 두유와 딸기,
이게 몇 개가 될까요? 딸기가 한 7개 정도 되는 요 정도의 이제 느낌으로 저희가 이제 예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먹지 말아야 되니까 오늘부터 밥은 다 끊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3첩, 5첩 방상 정도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 드립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잘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 엄마한테도 그렇고 저희 시어머니나 시아버님이나 항상 식사를 세끼 식사다 삼시세끼를 잘 드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극심하게 탄수화물을 안 드시면서 아주 뭐 과일이나 다른 것들로 일반적으로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걸로 때우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이 식단으로 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지수를 낮추는 요령은 신밥보다는 잡곡밥, 신빵보다는 통밀빵이나 찹쌀보다는 맵쌀을 선택하시고요. 채소류, 해조류, 우엉 등 섬유소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선택하고 주스보다는 생과일이나 생채소가 낫고요. 그 다음에 고당식품 아까처럼 조금 이제 오늘 좀 맛있는 걸 먹게 되면 식초나 채소나 해조류를 곁들이면 조금 낫고요. 식사 시에는 한 가지 식품보다는 골고루 아까 말씀드린 섭취하시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혈당이 빨리 드시면은 혈당의 스파이크가 빨리 오기 때문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아주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게 가장 큰 요령이시고요. 그렇지만 이런 녹차나 채소류 그러니까 오이나 배추나 상추나 양상추나 무나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나 우무나 한청 같은 거 기름기를 걷어낸 맑은 육수나 채소국이나 곤약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편하게 드십시오. 그리고 맛을 원하실 때는 인공감미료를 소량 드시는 건 좋아요. 인공감미료가 혈당을 전혀 안 올리거나 칼로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량은 사용하지만 나는 설탕 대신에 감미료를 많이 써. 그렇게 해서 많이 추천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소량 정도는 쓰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일 얘기를 하는데 아까 수박도 되게 당분이 높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과일량이 사과 같으면 한 3분의 1개, 배 같으면 한 4분의 1개 정도 지금 요새 이제 가을에 겨울에 많이 나오는 단감은 한 3분의 1개, 꽃감은 한 반 개 정도.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방울토마토는 15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당분이 많고 아까 딸기 제가 아까 7개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하루에 7개 정도는 드시는데 그렇다고 오늘 딸기 7개에다가 바나나 반 개에다가 단감 이렇게까지 드시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딸기 7개 정도 드셨으면 오늘 한 사과 3분의 1개 정도로 이제 각각 식사에 한 번 정도 드시는 정도로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이제 드시게 되잖아요. 근데 당뇨병 환자한테서 금주를 권하긴 하지만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막걸리랑 맥주가 이제 한 컵을 먹어도요. 막걸리가 칼로리가 제일 높고 그다음이 이제 맥주랑 위스키 이런 것들이 칼로리가 상당히 높은데 또 위스키는 상당히 이제 당질은 없어서 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주 한 잔, 아니 맥주 한 잔, 뭐 그 정도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이제 그래도 뭐 막걸리 한 병, 맥주 한 병은 좋지는 않다. 그래서 한두 잔 정도로 마무리하는 그러고는 모임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당뇨병과 운동요법입니다. 운동은 근육에서 혈당을 사용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혈압이 조절이 되고 적정 체중이 유지되고 뼈와 근육이 튼튼해서 골다공증도 예방이 되고요. 그다음 뼈가 부러지지 않게 도와주고 또 스트레스의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유산소 운동은 걷는 거, 서서 타는 자전거, 실내 자전거, 그다음에 가벼운 등산, 수영, 아쿠아로빅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보통은 그 일주일에 한 3일에서 7일 정도, 그러니까 매일 해주시거나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상은 해주시면 좋고 중강도나 고강도인데요. 이거 어떤 거냐면 최소 150분,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대부분 환자들은 일주일에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 반 정도는 앞에 있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요새는 어떤 느낌이냐면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30초에서 1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1분에서 2분 정도는 또 천천히 또 걷고 이거를 7배에서 10세트를 반복하는 게 상당히 요새 좋다고 하거든요.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 막 이렇게 많이 걷는 것보다 요새 막 러닝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조금 뭐 걷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달리기가 힘드시면 조금 빨리 걷다가 1분 정도 빨리 걷고 2분 정도는 천천히 걷고 또 1분 빨리 걷고 2분 정도 천천히 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유산소 운동에 상당히 좋았고, 또 환자분들 운동 강도는 아우 좀 힘들어 하는 운동 강도, 그 다음에 숨이 약간 차면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 이상은 해주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서 같이 막 웃고 떠들면서 걷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숨이 차서 좀 중간중간 대화는 하지만 좀 힘들다는 정도의 운동 이상을 하셔야 운동의 의미가 있고요. 운동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준비 운동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하시면, 그러니까 스트레칭 같은 거를 조금 해주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운동을 한 40분 정도 하고 정리 운동 하시는, 그래서 운동 시작하시면 보통은 1시간 내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걷거나 운동하는 그 정도가 한 40분 정도를 맥시멈 생각하시고 운동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근력 운동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근력 운동을 헬스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하루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면 좋은데, 3일에 더 좋은데, 솔직히 저도 일주일에 1번 정도밖에 요새 바빠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어르신들은 이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해주시고, 한 가지 운동을 이제 1, 3세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한 번에 그러니까 15회 정도를 3세트를 해줘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근력 운동 밴드를 하게 되면 3세트를 하고 한 번 할 때 15회 정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드린 15회에서 15회 세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10번에서 15배 정도 하고 그거를 조금 쉬시면서 3번 정도를 해주셔야 이 운동의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반복수가 죽고 그다음 세트 수가 준 거. 그러니까 반복을 10번 하다가 15배로 늘린 다음에 그걸 한 세트 하다가 그다음부터 더 늘어지면 2세트 3세트까지 하시면서 트레이닝의 빈도, 그러니까 운동을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는 그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은 언제 하시면 좋냐? 밥 먹고 나서 1시간 뒤부터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이제 2시간째 혈당 스파이크가 오기 때문에 식후 1시간에서 3시간 사이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밥 먹고 나서 한 40분, 50분 뒤에 운동화를 신고 그때 이제 스트레칭 하고 그때부터 1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째 운동을 시작하시는 걸 가장 권장을 하기 때문에 밥 먹고 나서 한 40분 뒤에 운동화 신을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실 거는 공복 혈당이 너무 높은 250 이상이거나 공복 혈당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도 환자가 문제가 돼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70 미만이면 저혈당으로 환자가 의식을 소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공복 혈당에서는 운동을 하시지 말고요. 일령 당뇨라고 해서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환자들한테서는 혈당이 100 미만일 때는 탄수화물 먹고 나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관리자나 파트너 동반, 그러니까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분들을 꼭 같이 모시고 다니고요. 반드시 양말 꼭 신고 신발은 꼭 신기, 그거 하시고, 그 다음 너무 춥거나 더운 때 운동은 하지 마시고, 가슴 통증이나 구토나 어지러움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반드시 운동을 중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절대 하지 마시고요. 밥 먹고 나서 1시간 대 운동하시는 거를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혈당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될 때는 요 정도의 이제 탄수화물을,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바나나 한 반 개 정도나 뭐 아니면 구운 감자 작은 거 1개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운동하다가 먹을 수 있다는 예시로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될까요? 많이들 오시면 저희 환자들도 하루에 오늘 10,000보 걷고 왔어, 이제 병원 오는 동안에도 걸어서 하시는데요.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4,000에서 18,000보 정도 걷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한 7,000에서 8,000보 이상은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7,100에서 11,000보가 이제 중고강도 수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새 10,000보 걷기란 얘기가 여기서 해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도 한 7,000보 이상은 하루에 걸어주자,
그래서 10,000보 정도까지는 걸어주면 너무 좋겠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가혈당 등을 많이 측정하시게 되는데요. 자가혈당 측정하는 게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손가락을 찔러야 돼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새 이제 많은 이제 요양원이나 이제 또 계시는 데서 이제 측정을 해드리긴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했을 때 아무래도 모포 혈당이나 그다음에 약이나 인슐린이나 또 식사나 운동이나 이 스트레스에 이제 아픔이나 감기나 독감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혈당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가혈당은 조금 측정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식전 혈당은 80에서 한 130 정도, 밥 먹고 나서는 180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나이에 따라서나 그 각자 약제나 그다음에 환자의 기저질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식후 2시간 혈당을 한 180에서 아주 높게는 250까지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혈당 검사는 보통 이제 식사 전 8시간 금식 상태, 맹물은 섭취가 가능한데요. 그때 해주시고, 그다음 식사 시작하고 2시간 뒤에 숟가락을 들면서 2시간째가 혈당 검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밥을 다 먹고 나서 혈당을 그때 2시간 뒤에 재는 거 아니니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숟가락 들면서 2시간째가 혈당 검사는 2시간째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잠자기 전에도 해주시면 좋고, 하루에 4회 정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모포 범위가 그냥 큰 문제 없으면 한 주 2, 3회 정도만 하셔도 돼요. 이 자가혈당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짧은 강의였지만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 당뇨병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당뇨병은 잘 관리를 하시면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이제 텔레비전이나 언론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겁을 주시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리면 거의 죽을 병처럼 많이들 걱정하시지만 그런 병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여러 식사랑 운동 요법만 하시고 당뇨약을 안 드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안 맞는 분들도 제 환자 중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나이가 들면서 같이 가는 그냥 친구의 느낌처럼 당뇨병을 받아들이시고요. 그러면서 식사 운동 요법을 하시면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